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2021년 신년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식 거래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올해는 이렇게 준비해서 거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조금 중장기로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든 단기 투자를 하시든 기본적인 맥락은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거래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거래는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과 실전에서의 대응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주식에 대한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예측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자료들과 그 자료들 속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을 골라가지고 매매에 임하는 거죠. 그런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미래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민주를 골라야 되는 거죠. 주식 격언에도 있죠. 민주를 골라라. 소외된 주식들이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서 그게 간다면 다행이지만 6개월, 1년 동안 단기 소외주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거래를 하실 때는 민주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 민주가 요즘 말하는 테마주라고 불립니다. 그런 테마주조차도 두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세력들이 건드리는 테마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세력 테마주라고 하면 정치 테마, 작년에 움직였던 코로나 테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치 테마나 코로나 테마 이런 것들은 정치 기사나 코로나의 흐름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죠.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지, 언제 임상이 끝나는지, 임상이 끝나고 나서 임상 결과 발표는 언제를 하는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정 매매를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수급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연말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었던 이런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 하나마이크론이나 넵세스, DB하이텍 이런 것들은 수급 테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급 테마주들의 흐름을 분석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입니다. 1월 말부터 2020년 4분기 실적이 나오죠. 이런 수급 테마주들은 그런 실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적들은 매달 1일 산자부에서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어제죠. 지난 1월 1일 산자부에서 이렇게 2020년 12월 수출입 동향 이게 나왔고요. 매달 1일 매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런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대략적인 섹터별 실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 차트 분석이죠. 그 다음에는 주가 차트를 보고 내일의 그래프, 짧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의 그래프,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 후의 그래프, 한 달 후의 그래프를 미리 상상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짧게 하루 그 다음날의 예상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거래를 합니다. 이런 세력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따른 거래량, 장후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으며 장후 시간의 등락, 그리고 호재 기사 이런 걸 참조하죠. 그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미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니다. 예를 들면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점을 간다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봅니다. 이게 양봉을 그린다면 갭이 어느 정도 시초가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양봉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음봉을 그린다면 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음봉을 그릴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날 내가 어떤 지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어떤 지점에 왔을 때 매도를 할 것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킬적인 차원입니다. 스킬적인 차원에서 거래량을 받쳐주고 뭐 20% 이상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요, 뭐 고점 돌파 매매, 고점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고점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시세를 주었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저점 공략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까 앞에 있었던 이런 준비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그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고 나신 다음에 분봉 차트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1분봉을 보고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시작할 때 굉장히 짧은 스캘핑을 가지고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 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요. 작년처럼 굉장히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건 1% 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그게 오르는 종목들이 뭐 20%, 30%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스캘핑 그런 것들은 지금은 지금 장에서는 저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봉이나 길게는 5분봉도 봅니다. 그런 분봉 차트를 보고 추세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그걸 더 늘려나가면 30분, 1시간 차트가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실 분들은 일봉 차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차트에서 긴 차트로 추세를 연장시켜 나가는 것들이죠. 자,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게 3분봉 차트인데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이렇게 그래프가 음봉을 그린 채로 죽어버리죠. 5분 이동평균선, 20분 이동평균선에 다 아래를 그립니다. 이때는 이까지는 추세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는 분봉 차트 상으로 보면 추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가 20분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회복해주죠. 20분 이동평균선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주죠. 그러다 또 20분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고요. 전체적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두 개상 그다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과 다르게 주식이 흘러간다든지 그래서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그때 보통 작은 손실을 보면 그다지 흔들리지는 않죠. 하지만 실수를 했거나 내가 물타기에 들어갔다든지 해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이 흔들리는데요. 그럴 때는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한 번씩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내동매매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을 때 내가 준비된 주식들이 아닌 내동매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됐을 때 내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잘못되는 것들이 그걸 만회하고자 분석도 하지 않은 종목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손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거래가 안 됐을 때는 한번 쉬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 역시도 이게 공식이고 정석이고 여러 주식 고수들한테 많이 말을 들었지만 지금조차도 이걸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심리라는 거죠. 나의 심리부터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의 심리를 읽는 거죠. 나의 심리를 읽지 못한 채 장의 심리를 읽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끝나고 나서 최소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장을 잠시 접어 두시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맨손 체조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기 어려우시면요, 간단하게 집에서라도 스트레칭 그런 걸 해가지고 잠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주식에 대해서 잊으시고 자기 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24시간 유지하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나 긴장을 육체적으로 잠시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리프레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죠. 휴식을 취했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주식을 대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대충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식 투자의 수익의 조건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따르는 수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 마법사 TV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2021년 새해 첫 거래일 다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